안녕하세요. 타로의 츠바입니다. 이별 후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도 나처럼 후회하고 있으면 좋겠다. 혹시 나를 떠올리는 순간이 있을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만날 가능성은 있을지. 헤어짐이라는 게요, 늘 한쪽만의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너무 사랑해서 헤어졌다고 해도, 아니면 다툼과 오해 속에서 감정이 식어버렸다고 해도 한때 서로의 마음속에서 소중한 존재였던 만큼 그 감정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 관계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지, 아니면 아직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지, 그리고 상대방 분은 여러분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타로 카드를 통해서 상대방 분의 속마음과 재회 가능성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만약 재회의 길이 열려 있다면 어떤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지,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도 카드는 미리 오픈해 두었고요. 각 카드가 여러분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카드나 계속 시선이 가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5초 드릴게요. 선택하셨나요? 그럼 왼쪽에서부터 첫 번째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빨간색 카드입니다. 우선 6장의 카드로 상대방의 현재 스탠스와 속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저지먼트, 힘카드, 저스티스. 상대방 분은 지금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미 여러분을 잊었을지,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지금 상대방 분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감정과 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과거의 관계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모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는 거는요, 여러분과의 재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정리하면서 결론도 내리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즉, 단순히 미련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 관계가 정말로 다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지먼트 카드는요, 관계를 굉장히 깊이 성찰하고 있고 결정하는 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분께서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시작할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본인이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본인이 다가갔을 때 여러분이 반갑게 맞이해 줄지, 이런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저지먼트는요, 여러분, 단순한 감성을 나타내는 카드가 아니라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 관계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깨닫게 되는 시점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지금 감정을 본인께서 눌러두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컨트롤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분께서는요, 아직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이젠 본인이 스스로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왜인지 이 관계에서 물러나야 한다라고 스스로를 다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상대방 분께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즉 아직 미련이 남아있지만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할 용기는 부족한 상태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본인이 감정을 컨트롤하면서도 이성적인 판단과 또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찾으려고도 하고 계시는데요. 저스티스 카드가 이성적인 판단과 지금 감정만으로는 행동하지 않고 이 관계가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카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괜찮을지,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나 이벤트들을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의 내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일지도 고민을 하시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분명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어 하시지만 지금 이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를 현재는 고민하고 있는 단계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쉽게 행동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신 거를 이 행맨 카드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걸지, 다가간다면 또 내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있진 않을지, 또 내가 상처를 받고 있지 않을지,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은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힘 카드나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저스티스 카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처럼 당장 연락을 하거나 다가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상대방 분이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분명히 이 시기를, 어떤 시기가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는 중인 것도 같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고 지금 현재 일부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 본인을 이성적으로 억누르려는 모습이 강하시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지금 혼자서도 나는 괜찮아 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세뇌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당장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지금은 여러 가지 과거의 일련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해 라고 생각을 이기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요, 나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께서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도 혼자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직 여러분을 완전히 놓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분은 여전히 여러분과의 좋았던 순간을 떠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는 감정도 굉장히 많으시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했던 순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을 가능성도 높으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모습이시고요. 하지만 추억의 카드지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카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떠올리고 있고 다가가고 싶지만 지금 당장은 감정을 가지고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 같아요. 아마도 상대방분은요,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에게 감정적으로 휩쓸리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이 관계를 다시 정리하려는 모습이 강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은 커 보이시지만요.
상대방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강하게 남아 있으시고요. 과거의 기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께서는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결국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아래 세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의 3개월 동안의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제2의 운을 보실 때 상대분의 에너지를 보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여러분의 에너지가 제2의 운에 더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흐름 속에 놓이게 될지, 이별의 감정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져갈 수 있을지, 진짜 원하는 사랑을 찾게 될지 한번 알아볼게요. 아마도 현재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이별 후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기를 보내게 될 것 같고요. 특히 펜타클 카드가 3장이나 연속으로 나온다는 점은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아요. 펜타클 카드는 현실적인 안정과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퀸 오브 펜타클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카드예요. 자신을 가꾸고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카드이고요. 즉,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겠다고 생각도 하게 될 것 같고요.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 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쩌면 사랑에 매달렸던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치를 더 높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별의 슬픔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다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외적인 변화, 성형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운동이나 스타일의 변화도 시도할 수 있고요. 직장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 더 성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은 새로운 취미나 목표를 가지면서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갈 거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즉, 여러분이 이별로 인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하고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요, 여러분, 꾸준한 노력과 성장의 카드인데요. 에이드 오브 펜타클은 성장과 자기 개발을 의미하는 카드예요. 즉,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커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만 머물고 정지해 있지 않으실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더 나아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뭔가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목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드는요, 노력과 집중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공부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 커리어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스스로를 더 가꾸기 위해서 새로운 습관도 만드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즉, 여러분이 이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여러분을 만들고 싶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같아요. 식스 오브 펜타클은요, 주고받는 에너지의 균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즉, 앞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더 건강한 관계와 균형을 찾으려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찾고 싶어하는 관계를 찾을 것 같고요. 감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균형 잡힌 사람, 즉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실 것도 같고,
이전에 여러분이 관계에서 더 많이 만약에 베풀었다거나 감정적으로 희생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건강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더 좋은 선택을 하려는 흐름이 강해지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별 후에 다시 상대방과 재회를 한다고 해도요. 예전과 같은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신중해지실 것 같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여러분을 먼저 생각하시고 사랑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싶어질 가능성이 크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3개월 동안은요, 여러분 지금 고생을 하신다고 하더라도요, 분명히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해지시고 있어요. 앞으로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이별에 집착하기보다는 아마도 여러분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재회 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 가능성은 있으시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다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서로를 향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으세요. 여전히 남아 있으신데 해결해야 할 감정적인 충돌이 있으실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재회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특히 텐 오브 컵스, 퀸 오브 펜타클, 파이브 오브 완즈를 조합해 보면요. 서로를 원하는 감정은 너무 크세요. 서로를 원하는 감정은 너무 크신데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상징하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행복한 관계, 감정적으로 완전한 연결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그리고 또 두 분 사이에도 아직도 감정적인 끌림이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감정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끝난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다시 연결된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는 걸 본인도 여러분도 알 수 있는 관계이시기도 할 것 같아요. 다시 만나게 된다면 분명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도 여러분도 분명 함께했던 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대방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현재의 감정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카드로 보이고 있는 점인데요. 텐 오브 컵스는 이상적인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다가오기가 어렵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완벽한 텐 오브 컵스는 완벽함을 이루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여러분들 그리고 상대방들도 서로 조율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퀸 오브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요. 현실적인 안정감과 책임감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지금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상대방분이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시고 현실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으로는 이성적으로 상대방분이 감정적으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예전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진 않을지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리고 본인도 삶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단순히 감정만으로 움직이기보다는 다시 만났을 때 정말 괜찮을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카드는 또 상대방분이 재회를 하더라도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즉 상대방분은 나를 향한 감정이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감정적으로 뛰어들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파이브 오브 완즈인데요. 이 카드는 내부적인 갈등 또는 두 사람의 감정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어쩌면 재회를 하실 때조차도 여러분 사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고요. 서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회를 하더라도 그냥 다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서로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고 예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만으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재회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즉 상대방 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서두르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정은 남아있지만 현실적인 조율이 필요한 관계이신 것 같아요.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더 깊은 관계로 가고 싶으신다고 한다면 서로의 이런 불안한 마음의 요소들을 없애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장의 카드는요.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되면 관계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하면 행동하면 좋을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역 타로로 뽑아보았고요. 여러분이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수 있도록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그리고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중택태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재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가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서로 부담 없이 소통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뭐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예전에 이런 무거운 분위기를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얘기든지 할 수 있는 관계가 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택태는 기쁨과 소통을 의미하는 괴거든요. 그래서 이 괴는 마음의 즐거움과 서로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재회를 원한다고 한다면 감정을 무겁게 가져가기보다는 먼저 가볍게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별 후에 서로에게 쌓인 감정이 분명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을 억지로 꺼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즐거운 분위기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회는 분명 감정의 정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교류에서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먼저 부담 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화를 한 번 할 때 10번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부담 없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지금 서로의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담 없이 접근하는 것.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나 상대방 분들이나 너무 감정적으로 무겁거나 지나치게 진지하게 다가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 카드로는요. 천수송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조금 권투를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카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거든요. 억지로 재회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준비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여기서도 따라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수송은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개거든요. 그래서 이 개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대방을 조급하게 밀어붙일 시기는 아니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이시게 되면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고요. 재회를 위해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먼저 서두르기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화천대유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회의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다라고 한다면 서로의 감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가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천대유 카드는 카드 자체가요, 큰 성취와 긍정적인 결과를 의미하는 궤거든요. 그래서 이 궤는 재회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카드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올바른 과정을 거친다라고 한다면 분명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재회를 원하기보다는 서로의 감정을 천천히 다시 쌓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실 것 같고요. 서두르지 않고 감정을 차분하게 쌓아간다면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분명 나아갈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재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차분히 기다리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결과를 원하기보다는 올바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급하게 다가가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무겁게 다가가지 마시고요. 서로 부담 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부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시고 재회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가볍게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르며 신뢰를 쌓아가시기를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분명 결국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면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오라클 카드, 조언 카드를 뽑아 보았는데요. Forgiveness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용서라는 카드인데요. 말 그대로 뭐 상대방을 용서해라, 내 자신을 용서해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카드는 아니고요. 이 카드의 의미는 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 진짜 나를 위한 해방, 그것은 용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아닌 나를 위한 용서가 되어야 한다라고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과거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과거에 안 좋은 감정들을 벗어나고 감정을 내려놓을 때 진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용서라는 게요, 여러분, 단순히 상대방을 용서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위한 치유의 과정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동안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많은 감정들을 쏟아부었고, 기대했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그 감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나아갈 것인지를 카드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쏟았던 감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고 신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보다듬어야 하는 이 시기도 한 것 같습니다. 과거를 붙잡기보다는요, 더 나은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는 거라고도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다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더 단단해지기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관계에서 최선을 다하셨고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이렇게 아프고 허전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관계가 이렇게 돼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정말로 많은 것을 노력했다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상대방에게 기대했고 믿었고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현재 여러분 마음에는 실망과 후회, 그리고 쓸쓸함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본인에 대한 자책으로 남아 있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더 이해했어야 했더라면, 감정적이지 않았더라면 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여러분을 위해 생각하는 것이고요. 더 이상 과거의 후회 속에서 여러분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고요. 과거를 내려놓을 때 여러분은 더 분명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실 수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가지실 것 같고요. 지금은 현재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여러분을 위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 필요한지를 고민해 봐야 할 시기이신 것 같습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두 분 다가 재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여러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찾으시고요. 나 자신을 위한 거, 그리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을 먼저 보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봐 주시고요. 분명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가 열리실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을 행복해지게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 자신을 더 사랑해주는 법을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번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초록색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속마음과 현재 스탠스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입니다. 지금 상대방분의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계실까요? 이분은 여러분을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첫 번부터 타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충격과 변화, 깨달음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아마도 상대방 분의 현재 감정 상태는 타워 카드가 대표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는 충격적인 변화와 예기치 못한 깨달음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즉, 상대방 분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뭔가 강렬한 깨달음을 얻었거나 감정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아마도 상대방 분은 이별 후 혹은 최근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의 관계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이 깨달음이 감정적으로 편안한 게 아닌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갑작스러운 벼락을 맞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별을 여러분이 먼저 결정하고 통보했다라고 한다면은 상대방 분은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만약 여러분들과 상대방 분이 서로가 갈등을 겪으면서 멀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지금쯤 상대방 분은 내가 그때 왜 그랬을지를 생각하며 아마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근데 이런 충격 속에서도요, 상대방 분은 굉장히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고요,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인즉슨 아마도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풍요와 안정, 그리고
애정도 가지실 것 같고 안정감도 가지실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우신 감정이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여전히 여러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분명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이란 사람이 본인에게 참 따뜻했고 그리고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상대방 분은 아마도 여러분에게 표현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실 것 같은데요. 상대방 분이 지금 당장 이러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진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왕제 카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페이지 오브 완즈 같은 카드도 그렇고요. 이 카드들이 받아들이는 에너지를 상징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혼자서 그러니까 이 감정을 혼자 곱씹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 대한 미련도 남아 있으시고 여러분에 대한 호기심과 다시 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만 그리고 이별 이후에도 상대방 분이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을지, 여러분의 감정은 어떨지 하는 감정적인 호기심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표현을 안 하시고 혼자서만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혹시 여러분의 SNS를 가끔씩 몰래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통 지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근황을 넌지시 물어보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한다면은 반갑게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페이지 오브 완즈는요, 아직은 깊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카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 분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신경 쓰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다가올 용기는 부족한 상태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것은 조금 보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속마음에선 텐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위에서 타워 카드와 같이 나온 걸 보면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등장했다라는 건 상대방 분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특히 위에 타워 카드와 함께 나온 걸 보면 상대방은 관계의 끝맺음이 너무 아팠거나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예를 들면 본인은 감정이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별을 맞이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싶었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상황 이별로 놓아야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상대방 마음속에는 진짜 끝난 건지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건지 하는 복잡한 감정들이 분명 자리하고 있을 거예요. 거리감은 있지만 어쩌면 상대방 분은 현재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더 많이 여러분들을 그리워하고 내가 더 많이 상처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처들도 너무 깊기 때문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다가올 만큼의 용기가 부족한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는요, 여러분.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실 것 같고요. 아마도 바로 행동을 취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반응을 지켜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잊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다시 정리하려는 과정에 현재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세 장의 카드는 여러분들의 3개월 동안의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알아본 카드입니다. 보통 제외의 운을 보면요. 상대방의 에너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 3개월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지, 이별 후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마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관계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감정이 많은 변화를 겪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별 후에는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고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스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감정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는 태도가 강해질 거라는 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나를 좋아한 건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흔들렸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앞으로의 여러분들은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스티스는 공정한 선택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만약 상대방 분이 다시 연락을 한다면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질 가능성이 커 보이십니다. 월드카드는요. 여러분의 세계가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달에는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월드카드는 완성과 완전한 마무리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렇다는 건 이별 이후 여러분이 여전히 가지고 있던 감정들이 점차 정리될 가능성이 크실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도 모르게 상대방을 떠올리는 시간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여러분들도 조금씩 자유로워지실 것 같습니다. 이 카드만 봤을 때 단순히 감정이 정리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장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감정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어쩌면 월드카드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시기를 암시하기 때문에 이별 이후에 감정적으로 위축되거나 새로운 만남이나 모임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한다면 월드카드는 이제 여러분에게 세상이 넓고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모임이나 여러분에게 대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별 후에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점점 더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왕제는요. 세 번째 달에는 여왕제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 시기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는 나를 사랑할 시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왕제 카드는 풍요와 자기 사랑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특히 이별 이후에는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의존했던 감정이 강해질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여왕제 카드가 등장했다라는 건 나는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거야 라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상대방이 연락을 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달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관계가 나에게 좋은 건지라는 생각을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상대방을 계속 생각하게 될지를 물어보게 되신다면 초반에는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더욱 단단해지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여러분답게 살아가시게 될 때 더 좋은 흐름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재회 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마음속에 상대방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올지 기대가 자리 잡고 계시고, 그리고 제 운이 좋은지 하는지, 그리고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이 카드를 보게 되면 분명 재회할 가능성은 있으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차카드하고 나인 오브 소즈하고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전차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사실 움직일 기운은 있지만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차카드 같은 경우에 의지가 굉장히 강한 행동을 상징하는 카드잖아요. 그리고 특히 재회 운을 보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라는 건 이 관계가 분명 다시 움직이려는 흐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럼 가능성은 있지만 전차 카드는 행동력을 의미하니까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서로가 연락을 주고받게 되거나 뜻밖의 계기로 다시 마주칠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어쩌면 이 관계는 에너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감정적인 충돌이나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거든요. 재회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주도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다시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한쪽이 먼저 움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지 재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진력이 있고 빠르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분명 그 관계가 건강하게 흘러가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방향성을 잘 설정해야 한다라고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회를 하게 되더라도요. 감정적인 불안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안, 걱정, 후회를 상징하는 나인 오브 소주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별 후의 감정을 다룰 때 등장하게 되면 서로가 아직 감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상대방도 후회하고 있을지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후회하는 감정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나인 오브 소주의 원래 카드를 보게 되면 잠을 못 이루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대방이 다시 다가온다고 해도 쉽게 재회까지 결단을 내리기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해도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차 카드처럼 방향성을 잘 잡아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요. 분명 에이스 오브 완즈처럼요. 감정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재회운에서 이 카드가 등장한다라는 건 다시 한번 감정의 불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흐름은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걸 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스 오브 완즈는요, 열정을 의미해요. 근데 문제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또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많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로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하는 재해가 되실 것 같아요. 감정적인 순간에서 시작되지 않도록 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지 않도록 서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재회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태도를 취해야 할 좋은 태도에 대해서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지금 주역 타로로 뽑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중풍손이란 카드를 한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중풍손이란 카드는요, 부드러운 접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감정 표현보다는 아마도 상대방의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개는요, 여러분, 바람처럼 스며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재회를 원한다고 하면 강한 감정의 표현이나 갑작스러운 행동보다는요,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연락보다는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가 연락을 하게 될 때도요, 공통된 관심사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대화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좋고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분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서로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대화, 그리고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택수곤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재회를 위한 최적의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카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관계의 흐름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너무 빨리 가서 에너지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즉, 이 관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끌리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재해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나 감정적인 장애물이 분명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회가 어려운 거는 아니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지금 당장 해결되는 관계는 아닐 수가 있고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리하게 다가오게 되면 상대방분이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필요한 것은 여기 카드처럼 또 여기 카드처럼 관계의 긴장을 풀어주고 천천히 다가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수환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카드는 얘기하기론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풍수환의 환이라는 것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재회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방식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똑같은 형태의 관계로 돌아가기보다는 새로운 관계의 방식으로 서로를 다시 이해해야 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상대방과 관계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을 먼저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셔야 할 것 같고요. 예전의 관계에서 반복되었던 패턴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과거의 방식을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카드는 해피니스를 얘기하고 있네요. 해피니스가 단순하게 여러분 행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순하게 기분이 좋고 즐거운 상태가 아니라 이 카드가 아마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정한 내면의 행복을 찾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올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진짜 원하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혹은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인지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성장을 하시면서 다시 만나게 재회를 하게 되셨을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좋은 만남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3번) 보라색 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카드는 상대방의 속마음과 현재 스탠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에이스 오브 컵스, 식스 오브 소즈, 투 오브 완즈. 아직 끝난 게 아니고, 이 관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지금 상대방분은 전체적인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상대방분은 지금 마음속에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가슴속에 하트가 보여지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 거리 두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거리 두기를 선택하고 계셨습니다. 미래를 고민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지 고민하는 중이시고요. 하지만 섣부르게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지만 불쑥불쑥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은 본인도 굉장히 힘드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떠올리실 때요, 정말로 이 관계를 끝내고 싶었던 건지, 감정은 남아있지만 다시 다가가도 괜찮을지, 지금은 시간을 갖고 거리를 둬야 하는 게 맞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다른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지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에이스 오브 컵스는 감정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식스 오브 소주가 등장했다는 건 일부러 거리를 두려 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지금 당장은 다가갈 수 없고, 일단 감정을 가라앉히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감정을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걱정이 되고, 하지만 여러분을 완전히 떠나고 싶지는 않은 게 상대방 분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투 오브 완즈와 쓰리 오브 완즈가 지금 같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상대방 분이 여전히 여러분과의 관계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즉,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할 것인지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려는 태도가 강하신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이 본인한테 스스로 다독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시면서 그래도 마음은 굉장히 충동적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지금 진짜로 마음과 이 행동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요. 머릿속으로는 지금 거리를 두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연락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너무너무 크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으신 것 같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연락할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특히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시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동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SNS에서 티를 낸다든지 아니면 공통 지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은근히 묻는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분께서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쉽게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결국 여러분 생각이 계속 나시기 때문에 연락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아래의 카드는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제 운을 볼 때 상대방의 3개월 동안의 에너지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제 운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3개월의 에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1개월 차에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순간에서 1개월 차까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움직이기보다는 상황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3개월 동안 여러분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변화하기보다 먼저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애에 있어서 답답함이나 지금의 관계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회를 기다리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시간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과 더 넓은 관점을 가지게 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진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인지, 지금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맞고 있는 건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실 것 같고요. 과거와 다르게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시기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서두르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개월 차에는요, 분명 여러분들이 명확한 좀 답을, 깨달음을 얻게 되시는 시기가 되실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시기가 오실 것도 같습니다. 즉, 이 에이스 오브 소주 같은 경우에는 진실, 통찰, 결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즉, 그동안 고민했던 관계의 문제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실 것 같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한다라는 생각의 변환점도 오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내가 더 행복할 수 있을지, 행복에 대한 관점도 바뀌실 수 있는 시기이실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답을 찾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세요. 혹시라도 상대방과 다시 연결될 기회가 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분명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지시게 될 것 같습니다. 3개월 차에는 상대방과 똑같이 나이트 오브 소주가 나왔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요.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주는 굉장히 빠른 변화, 행동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직접적인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재해에 대한 어쩌면 기대를 접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확실한 대화를 시도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기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 시기에 상대방 분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만남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실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3개월 동안은요, 감정적으로 정말 큰 변화를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답답하고 정체된 느낌이 들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명확한 답을 찾고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가 오시게 될 것 같고요.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들은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더욱 강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시기 위해 노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 재회운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스티스, 3 오브 컵스, 5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은 후회예요. 5 오브 컵스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여러분. 5 오브 컵스는 후회와 미련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이 카드가 상대방의 이별 후에 아직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방 분이 후회를 하면서도 그것을 되돌릴 용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 분은 과거의 실수를 곱씹고 계시고요. 본인이 후회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이해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하지만 자존심이나 자기 합리화 때문에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 3 오브 컵스가 나온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다른 공통의 인연을 통해서 다시 교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어지는 인연, 가벼운 대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별한 후에 다시 친밀감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 카드이기도 하거든요. 즉, 상대방 분이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연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이러한 미련이나 후회의 감정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에게 다시 친구로라도 공통 지인을 통해서라도 즐거운 방식으로 여러분의 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으신데요. 본인이 자존감이라든지 용기가 부족해서인지 깊이 있는 재회보다는 가벼운 재회로 다가오실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완벽한 연애 관계로 돌아오기보다는 어색하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는 단계에서 시작될 확률은 높아 보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아마 서로의 감정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분명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냉정한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카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스티스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균형과 공정함, 냉철한 판단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는 재회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감정이 아니라 분명 두 분의 사이에서는 현실적인 판단이 될 거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시 다가올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감정적인 미련이 아니라 이 관계가 정말 다시 시작해도 될지 않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과거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쉽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실 것 같고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재회가 가능하다 해도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 다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변화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도 똑같이 힘들어지니 만나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시잖아요. 더 나은 관계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아마 이 관계에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회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실행 방식이 더 관계에 도움이 될지 세 장의 카드로 알아보았습니다. 주역 타로로 뽑아보았어요,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카드로 화풍정이란 카드가 눈에 띄는데요. 화풍정이란 카드는 변화가 없다면 같은 문제를 반복할 뿐이라고 카드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카드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화풍정은 새로운 구조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괴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재해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 관계 자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아마도 서로가 변화해야지만 분명 더 좋은 오래된 재회의 관계로 갈 가능성이 열리실 것 같고요. 재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감정적인 미련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상대방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고 그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때이실 것 같습니다. 21번 활해소합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오해와 벽을 허물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 활해소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와 서로 묶여있던 오해를 풀어야 할 때 후회와 미련만 감정이 남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과거의 갈등을 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오해를 풀고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먼저 풀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과거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시고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했거나 감정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에게 서운함을 느꼈을 가능성도 있어요. 즉, 이 관계가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대화가 필요하시고요. 상대방분이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재해 쪽에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작정 재해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오해하고 있던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풍부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여러분의 재해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상치 못한 전개를 의미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을 때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다시 자연스럽게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카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아도 운명이 알아서 두 사람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고 냉정하게 서로의 관계를 대화로서 판단하는 것이, 대화를 해가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회운은 있지만 무작정 연락을 하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감정을 먼저 정리한다는 게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이벤트나 이슈들을 먼저 본인들이 감정을 정리하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운명적으로 분명히 연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요.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오라클 카드로는 Purpose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여러분. 목적, 방향, 삶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별 후에 혹은 관계에 대한 고민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상대방이 감정과 행동에 집중하는 것인지는 아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퍼포먼스 카드는요. 지금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상대방의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은 재회인지 아니면 그 여러분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런 좋았던 감정인지를 물어보고 있고요.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간다면 여러분은 진짜 행복할지를, 그리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 관계가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목적 없이 그저 외로움 때문에 재해를 원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배웠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회를 선택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하시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이신 것 같고요. 분명 이번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볼 것 같습니다. 사랑은요, 여러분, 쫓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충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삶의 목적이신 것 같고요. 사랑은 결국 여러분들의 이러한 삶이 단단하게 졌을 때, 그리고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단단하게 졌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실 것 같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복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 리딩 마치겠습니다. (4번) 노란색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장의 카드로는요, 상대방의 현재 스탠스와 속마음에 대해서 알아본 카드입니다. 나이트 오브 소즈, 텐 오브 컵스, 파이브 오브 소즈, 혼란, 감정의 부정. 아마 현재 상대방의 마음속은요, 여러분을 향해서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큰데 멈춰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분은 지금 마음속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하고 계시고요. 나이트 오브 소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즉, 이 상대방분은 속으로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데요. 하지만 이 모든 감정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파이브 오브 소즈와 운운자 카드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지만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고 계시는 것 같고요. 내가 다시 다가가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 모순이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아마 상대방분이 여러분들에게 모진 말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연락하게 되면 여러분들 상대방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존감 때문에 내가 너무 약해 보이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분명히 상대방분은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남아 있으세요. 하지만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이시고요. 머리로는 여러분을 밀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슴은 여러분에 대한 따뜻함, 사랑을 여전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본인에겐 굉장히 안정적이셨다라고 인정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는 그게 현실 미래가 아니라 과거형이 되어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하고 싶어 하세요. 그만큼 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때가 그립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십니다. 파이브 오브 소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기고도 이긴 것이 아닌 이런 싸움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아마도 상대방분은 과거의 다툼이나 이별의 과정에서 본인의 선택이 정말 옳았는지를 계속해서 되묻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이해해 줬다라면, 조금만 덜 자존심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옆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고요. 그때 나는 이기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 했던 건지 본인 스스로도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도 스스로 납득하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별 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후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시고요. 그리고 근데 그 감정을 왜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지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 지금 상태시거든요. 아무에게도 감정을 들키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혼자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똥꼬집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다 억누르고 본인이 감정을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강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감정적으로 굴게 되면 본인이 더 약해 보일 거라고 본인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도 있으신 것 같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본인이 더 오히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스스로 차갑게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에는 본인의 이성적인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도 혹시 여러분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하는 희망과 기다림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가능성을 의미하는 카드도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방분은 어쩌면 이 관계가 잠시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일시 정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과 언젠가는 다시 연결될 수도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간 분명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으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별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본인이 못하고 계시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움직일 생각은 없고요. 그리움과 자존심의 싸움이실 것 같습니다. 감정을 완전히 정리한 게 아니라 스스로 보류하고 있는 느낌이신 것 같아요.
혼자서 보류를 하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보류를 하고 계시고 완전히 끝나게 되시면 본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지금은 시간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세 장의 카드는요, 여러분들의 3개월 동안의 에너지를 본 카드입니다. 보통 재의 운을 볼 때는 상대방의 3개월의 에너지를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저는 여러분들의 3개월 동안 에너지가 더 재회 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3개월의 운을, 에너지를 뽑아보았습니다. 1개월 차의 카드는요, 지금 스타 카드가 나왔는데요. 스타 카드는 희망, 치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별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3개월 동안은 아마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상처받았지만 회복하길 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크시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끝났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하는 과정에도 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분명 점점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분명히 새로운 기회와 현실적인 변화가 오실 것도 같아요. 이게 연애뿐만, 연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 전반에서 새로운 시작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더 풍요롭게 만들어지실 것 같고요. 여러분이 삶을 더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들어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달에는요, 여러분, 감정적인 안정과 성숙을 의미하는 퀸 오브 컵스가 나왔어요. 3개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더 이해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시고요. 퀸 오브 컵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거의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컨트롤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감정적으로 더 성숙해지시고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분명 더 강해지실 거고요.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도, 새로운 삶도, 새로운 현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재회의 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는요, 여러분, 다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분명 재회의 운은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가지시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를 다시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세요. 서로에게 아마도 어쩌면 부담이 많았던 관계이셨던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는 재회를 한다고 하게 되면 과거의 문제를 또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굉장히 반복될 가능성이 많은 관계이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든 여러분이든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실 것 같아요.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같은 갈등이 분명 반복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 감정이 좀 깊은 성숙한 감정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가 살짝 걱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나 상대방 분이나 재회를 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대화를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회를 하시게 될 때에는요, 여러분, 분명 바보 카드 0이 나왔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가 너무 조금 가벼운 에너지인 경향이 크기 때문에 관계가 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재회를 한다고 해서 분명히 뭐 바로 진지한 관계로 갈 가능성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를, 진지한 관계를 오랫동안 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노력이 필요한 관계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로 가려면, 그리고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온다면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분명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노력을 필요로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재회를 하셨을 때 감정적인 순간에 휩쓸려서 재회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관계를 힘들게 만나서 시작하셨을 때 너무나 순간적으로 쉽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성숙한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관계가 과거보다 더 나아지려면 분명 신중한 선택과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재회를 하셨을 때요, 여러분이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행동이나 실행 방식에 대해서 3장의 카드로 알아보았습니다. 31번 택산함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자연스러운 끌림, 강한 변화, 문제 해결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산함은 서로 자연스럽게 끌리는 에너지에 여러분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또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당연하게 서로가 이 바보 카드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변화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를 다시 향하게 되는 과정을 뜻하고 있고요. 서로가 억지로 다시 만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감정이 다시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상대를 붙잡거나 조급하게 다가가면 오히려 거리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관계는 인위적으로 재회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가 다시 끌리게 되는 순간을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실 것 같아요. 55번 뇌화풍이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강한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뜻하거든요. 서로가 이전과 같은 상태로는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 카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회를 하기 위해서, 오래된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장하고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의 방식으로는 분명 다시 시작하면 어려움이 있으니 새로운 관계의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도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시기이고요. 나 또한 변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회를 원한다면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수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과 풀림을 의미하는 개예요. 이 개가 나왔다는 것은요. 서로 간의 오해나 감정적인 응어리를 풀어야 한다는 걸 여기서도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상처나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재회하더라도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걸 뜻하고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가고 싶다면 먼저 대화도 진지하게,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적인 응어리를 풀지 않는다면 재회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이시고요. 상대방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서두르지 말고 서로의 감정을 차분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 여러분의 재회 가능성은 존재하세요.
재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 관계가 과거의 방식으로는 어렵고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인 정리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새로운 방식으로 다가가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키워드 카드로는요, 셀프 에스팀이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내 가치를 인정하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나온 것은요, 아마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자존감을 세우세요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재회 카드를 뽑을 때요, 제가 상담하는 과정 중에서 보게 되면 보통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질문에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라는 점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 장의 카드도 여러분의 에너지를 뽑았던 이유도 이러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로 관계에서 행복한지, 상대방을 너무 신경 쓰느라 정말 나 자신을 잊어버린 건 아닌지, 이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챙겨야 할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재회든지 간에 또 새로운 삶이든 간에 여러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하게 될 때 새로운 관계도, 재회 관계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거 연애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상대방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는지, 또 내 감정보다는 상대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는지를 이젠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으로 진짜 연애의 중심을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진짜 건강한 관계는요, 여러분 서로가 온전한 나로 존재할 수 있을 때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해 애쓰는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내 행복을 우선할 때 진짜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랑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사랑을 시작할 때에는요, 상대를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내면의 소리도 들어보시고요. 분명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가치를 인정하고 더 건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보다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를 고민하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여러분 삶에도 더 좋은 에너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에너지, 자존감을 먼저 채워 넣으시길 바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딩이 마음에 드셨다면 복채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4번 리딩 마치겠습니다.